여러분, 드디어 2026년 3월 파이 네트워크가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일 휴대폰 버튼을 누르며 모아온 파이가 이제는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고 거대한 금융 생태계의 혈액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은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파이덱스와 런치패드, 그리고 우리 지갑의 대대적인 변화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내용에 앞서 파이코인과 같은 테마로 묶었던 알트코인 9개로 파이코인의 상대적인 가치를 계속 주시하겠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커뮤니티, 유틸리티, 실용성, 학구적 태도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조건을 더해서 알트코인 테마군을 만들어봤습니다. 차트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3개월 변동률을 먼저 보시면 조사 대상인 10개 종목 전체가 예외 없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앱토스, 솔라나, 수이는 3개월 전 대비 30%에서 40%에 달하는 극심한 하락을 겪으며 장기적인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최근 1개월 지표에서는 시장의 분위기 반전이 감지됩니다. 이더리움과 BNB, 솔라나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반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더리움은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0개 종목 중 가장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하락 이후 시장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바닥을 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종목별 특이사항으로는 파이코인과 통코인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코인이 최근 일주일간 황색 막대로 표시된 반등 흐름을 탄 것과 대조적으로 파이코인은 혼자서 20% 가까운 급락을 보이며 시장 전체 흐름과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통코인 또한 최근 1개월 수익률이 유일하게 큰 폭의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 랠리에서 소외된 모습입니다. 거래소 유동성이 부족한 파이코인의 움직임보다 톤의 움직임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네요. 이 차트 하나에 가상화폐 시장에 관여하는 대부분의 요소가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차트 생성은 항상 동영상 제작할 때 새로 받아온 자료로 동영상 제작 시간 기준으로 일주일, 한 달, 석 달 전이에요. 여러분의 가상화폐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해결해보죠. 파이덱스가 오픈했다는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 라는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덱스라는 강력한 엔진은 이미 지난 2026년 3월 12일에 공식적으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코어 팀은 뎁스 익스체인지라는 이름의 네이티브 탈중앙화 거래소를 활성화했고 이를 위해 전 세계 메인넷 노드들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동되는 B20.2 버전으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파이 브라우저에 파이덱스 아이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코어팀의 단계적 롤아웃 전략 때문입니다. 현재 2차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이라 더 많은 파이가 메인넷으로 넘어와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 파이덱스의 거래 결과를 담아낼 멀티 자산 지갑이 유저들에게 순차적으로 배포되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엔진은 이미 차에 실렸는데 지금은 계기판을 닫고 연료를 채우는 최종 점검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내라도 메인넷 블록체인이 프로토콜 20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곧 여러분의 브라우저에서도 뎁스 익스체인지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과정의 키가 멀티지갑인데 멀티지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잠시 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이덱스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파이오니어가 네트워크의 진짜 주인이 되어 자산을 운용하는 장소입니다. 덱스에서는 운영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유저들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학적으로 결정되는 진짜 가격으로 파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파이를 스테이블 코인인 USDT나 비트코인으로 즉시 바꿀 수 있는 스왑 기능은 기본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유동성 풀 참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파이를 덱스에 예치해두면 다른 사람들이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홀더를 넘어 디지털 이자 농사를 짓는 공급자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덱스는 전 세계 최초로 KYC가 완료된 유저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규제 준수형 금융 모델입니다. 덕분에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며 미카법 같은 글로벌 규제 하에서도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핵심 축인 런치패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파이덱스는 메인넷에 올려져 멀티지갑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런치패드도 파이덱스로의 파이프라인 구축만 끝내놓고 테스트넷에서 대기 중입니다. 런치패드는 파이 생태계라는 거대한 도시에 새로운 건물들을 짓는 신제품 공장이자 인큐베이터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새로운 코인을 파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앱이나 서비스를 가진 프로젝트만 엄격하게 심사해서 세상에 내놓는 공식 관문입니다. 런치패드의 진정한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발자 양성입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6천만 명의 준비된 사용자를 연결해 주어 그들이 파이 생태계 안에서 혁신적인 앱을 만들게 유도합니다. 둘째는 사용자의 스테이킹 유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갑에 잠자고 있던 파이를 런치패드 프로젝트에 스테이킹하면 그 대가로 해당 프로젝트의 신규 토큰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파이만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코인 시장의 모금은 개발팀이 돈을 가져가지만 파이 런치패드에서 모인 파이는 개발팀이 건드릴 수 없도록 덱스의 유동성 풀에 자동으로 묶입니다. 소위 말하는 먹튀를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커뮤니티가 힘을 합쳐 프로젝트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고 그 열매를 나눠 갖는 아주 건강한 구조입니다. 그럼 런치패드와 덱스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관계를 이해하면 파이 경제의 선순환이 보입니다. 런치패드라는 공장에서 탄생한 신규 토큰과 유동성 자금은 자동으로 덱스라는 백화점으로 옮겨집니다. 덕분에 코인이 출시되자마자 덱스 시장에서 즉시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런치패드가 좋은 씨앗을 골라 물을 주면 덱스라는 시장에서 열매를 맺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내 지갑은 파이밖에 안 보이는데 덱스에서 바꾼 다른 코인들은 어디로 가나요? 라는 걱정이죠. 현재 여러분이 쓰는 지갑은 파이 전용이지만 지금 진행 중인 프로토콜 20 업그레이드의 핵심이 바로 이 지갑을 멀티자산 지갑으로 변신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갑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동되어 파이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NFT 등 다양한 자산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똑똑한 금융 도구로 진화합니다. 내부 엔진인 블록체인은 이미 소르반 기술을 통해 준비를 마쳤고 이번 주 내로 UI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여러분은 지갑 앱 안에서 다양한 코인 잔액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덱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파이 브라우저에서 공식 덱스 주소로 접속한 뒤 지갑을 연결하고 원하는 자산쌍을 선택해 스왑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수익을 내고 싶다면 리퀴디티 메뉴에서 파이와 상대 자산을 함께 예치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원금과 수익을 회수하고 싶을 때도 언제든 제거 기능을 통해 지갑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2026년 3월의 이 변화는 파이 네트워크를 단순한 채굴 앱에서 살아있는 거대한 웹3 경제권으로 격상시키는 사건입니다. 런치패드가 생태계의 안정과 확장을 책임진다면 덱스는 자산의 유동성과 진짜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멀티자산 지갑은 이 모든 열매를 담아내는 든든한 금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노드와 스테이킹한 파이가 이 거대한 시스템의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고 네트워크의 주인으로서 자산을 운용할 진정한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런치패드의 실질적 쓸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노드가 오늘도 힘차게 돌아가기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파이오니어 분들의 의리입니다. 감사합니다.